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던 중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출발했어? 한 20분 정도 후면 도착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집으로 오지 말고 진수 씨네 집으로 와. 진수네 집으로? 오늘 민정이 언니가 삼겹살 파티하자고 해서 우리도 지금 가는 중이야. 그래? 진수는 집에 왔다고 하고? 진수 씨는 오늘 집에 일찍 와서 같이 식사 준비하고 있대. 혹시 올 때 맥주랑 소주 좀 사올래? 알았어. 그럼 먼저 가 있어. 그날은 금요일이라 친구 진수네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한 모양이었어요. 진수와는 중학교 때 처음 만났고 비슷한 점이 많다 보니 금방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뒤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우리는 피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다툼 한 번 없이 잘 지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 진수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비록 하는 일은 달랐지만 어쩌다 보니 우리는 집도 가까이 살게 되었는데요. 신기하다면 참 신기했던 것이 아내들도 오래된 친구 마냥 참 잘 지냈습니다. 둘 다 성격도 비슷했고 취미도 비슷했으니까요. 결혼 후 육아로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주 오가다 보니 아내는 진수 아내를 언니라 부르며 수시로 오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다 같이 밥을 먹자고 부른 모양으로 아내 목소리가 많이 신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곧 맥주와 소주를 사서 진수네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진수 아내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은우 씨,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절친이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다른 때도 아니고 같이 식사하자고 한 건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들어와도 되잖아요. 가끔 보면 은우 씨는 예의가 너무 바르다니까요. 나랑 다현이는 서로 비밀번호 누르고 막 드나드는데 나중에 한 소리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건 아내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도 이미 한 소리 했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는 듯해 보였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아내에게 몇 번 주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같이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두 사람은 그다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다만 진수와 제가 있는 시간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일이 없다 보니 그냥 크게 개의치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수네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는데요. 아내들까지 사이가 좋은 게 참 신기할 뿐이었어요. 그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아내도 신기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 신기하다니? 뭐가 신기해? 아니, 당신이랑 진수 씨 사이가 남다르잖아. 근데 그 와이프들까지 사이가 좋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까지 사이가 좋은 게 참 신기한 거지. 거기다 애들도 어울려서 잘 지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막 누르고 드나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잖아. 제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지만 역시나 아내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서로 집에 간다고 연락하고 갈 때만 누르고 들어가기로 민정 언니랑 잘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껏 당신 있을 때 민정 언니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적 없잖아. 그렇긴 한데 그러다 혹시나 실수라도 할까봐 그렇지. 하긴 얼마 전에 내가 실수를 한 적이 있긴 했어. 실수를 하다니? 내가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민정 언니가 실수를 한 게 맞겠구나. 그게 그날도 민정 언니랑 약속이 되어 있어서 시간 맞춰서 언니네 집에 갔더니 언니는 없고 진수 씨만 있더라고. 낮에 진수가 집에 있었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일찍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민정이 언니는 약국에 약을 사러 갔었고 말이야. 하긴 진수가 감기에 자주 걸리긴 하지. 암튼 그날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긴 했어. 그치만 진수 씨랑 하루 이틀 안 사이도 아니고 하니까 같이 민정이 언니 기다렸지 뭐. 근데 요즘도 진수가 자주 아픈 건가? 글쎄, 민정이 언니 말로는 시어머니가 보약을 해서 주셨다는데 그거 먹은 뒤로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들어보면 진수 씨 어머니도 아들 사랑이 아주 대단한 분이시라니까. 그거야 예전에 진수가 많이 아팠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 너무 그러시니까 가끔은 민정이 언니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진수 씨가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난리 난리를 치시니까 말이야. 아내의 말에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진수는 예전부터 몸이 많이 허약한 편이다 보니 진수네 본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아내가 친구 모임 이야기를 꺼냈어요. 참, 그리고 매달 하는 모임 말이야. 이번 달에는 마지막 주 토요일 날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들었지? 아, 맞다. 진수한테 듣긴 했는데 깜빡했네. 그런 건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데 깜빡하면 어떡해. 매달 만나는 건데 미리 말해줄 게 뭐가 있어. 그날 애들도 맡겨야 하고 그렇잖아. 거기다 유진 씨는 엄청 꾸미고 올 텐데 민정언이랑 나도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단 말이야. 준비를 하다니 무슨 준비를 한다는 말이야? 집에서 얼굴에 팩도 좀 하고 운동도 빡시게 해서 살도 더 빼고 그래야지. 순간 아내 심기가 불편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 중 진수 말고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두 명의 친구가 더 있었거든요. 그중 민우 부부와는 무난하게 지냈지만 성훈이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성훈이 부부와는 사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한 이유는 우리 모두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반면에 성훈이는 수능 시험을 망치는 바람에 재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 못했고 결국에는 경기도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유진 씨와 결혼까지 했고요. 그 뒤 진수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들어갔고 저는 대기업에, 그리고 민우는 벤처기업이긴 하지만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비해 성훈이와 유진 씨는 한동안 자리를 못 잡다가 나중에서야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유진 씨에게 자격지심 같은 것이 생기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물론 성훈이는 우리를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대놓고 불편한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유진 씨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의 행동은 유치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살이 좀 많이 쪘었는데 그걸 가지고 냉연히 조롱하는 얼굴로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다현 씨는 아무리 임신을 했다고 해도 살이 너무 찐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갑자기 살이 많이 쪄서 답답하긴 한데 평소에 잘 안 먹던 음식들도 막 땡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살이 너무 찐 거 있죠. 내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입덕 그거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엄마가 먹고 싶어서 그냥 핑계대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 핑계대고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살을 못 빼서 굴러다닐까 봐 걱정돼서 충고하는 거예요. 유진 씨가 비웃음 가득 담은 눈으로 아내를 째려보고 있었는데요. 하필 유진 씨는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신한 아내 모습이 꼴 보기 싫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유진 씨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날은 아내도 참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유진 씨가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입덧이라는 게 과학적인 근거?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평소 안 먹던 음식이 땡기고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안 먹으면 잠도 안 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저도 임신했을 때 평소 잘 안 먹던 망고를 그렇게나 많이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딸도 망고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유진 씨도 나중에 임신해보면 입덧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진수 아내 민정 씨까지 거들자 유진 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정 씨와 제 아내는 친자매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 두 사람의 사이를 유진 씨가 더욱 못마땅해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진 씨와는 더욱 사이가 멀어지는 듯 했고, 민호 아내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날도 친구들 모임 이야기를 꺼내던 아내의 무거운 목소리를 들으며 아내의 심기가 편치 않음을 짐작했는데요. 혹시 유진 씨에게 무슨 꼬투리라도 잡힐까 싶어 노심초사하는 기색이었거든요. 결국 아내는 모임을 앞두고 민정 씨와 함께 운동도 하면서 모임에 나갈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모임에 나갔더니 역시나 유진 씨는 몸을 치장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과시라도 하듯 한껏 뽐내며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민정 씨와 제 아내도 나름 예쁘게 치장을 하고 왔던지라 그날은 큰 문제 없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항상 조용하던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이런 어플 아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뭔데? 이게 참 신기한데 말이야. 이 어플에 애들 사진을 넣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인지 미리 예측해주는 그런 어플이야. 우리 민호가 이렇게 순진했단 말이야? 민호야, 그거 그냥 다 사기야, 사기. 저번에 나도 사주 봐주는 어플? 그런 거 한번 해봤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넌 공대 나와서 무슨 그런 걸 믿고 그래. 나도 처음에는 직원이 말할 때 너처럼 막 비웃었다니까. 근데 우리 아들 사진 넣고 해보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딱 나오더라니까. 얼마나 신기하던지. 우리 회사 직원들도 다들 해봤는데 거진 엄마 아빠 모습이 보였어. 민호가 신기하다는 듯이 증거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민호 말처럼 정말로 민호 아들의 미래 모습이 민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진수와 민정 씨도 어플을 다운받아서 해봤더니 진수 딸의 미래 모습이 정말로 엄마인 민정 씨와 닮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아내도 신기하다는 듯이 어플을 사용해서 첫째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정말로 내 얼굴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여보, 당신이랑 정말 많이 닮았지? 그러게. 당신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못난 나를 닮았네. 그럼 둘째도 한번 해볼까? 둘째는 당신 닮았으면 좋겠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가 어플에 둘째 사진을 넣었는데요. 그쯤에서는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곧 둘째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사진이 나왔고, 사진을 보던 민호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뭐야, 둘째는 은우를 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진수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완전 판박이다, 판박이. 다들 봐봐. 진수랑 많이 닮았지? 그때 당시 민호가 정말로 신기해서 외쳐대다가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것인지 주변을 둘러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유진 씨가 입을 뗐어요. 그러게요. 참 신기하다. 어쩜 아빠도 아닌데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한국 사람들 생긴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닮을 수도 있는 거죠. 진수 부부랑 은우 부부가 예전부터 잘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태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직감한 민호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해야 할까요? 불임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유진 씨에게 어마어마한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거든요. 평소 민호 씨는 비과학적인 건 전혀 안 믿었잖아요. 근데 태교를 해서 진수 씨를 닮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어쩜 아빠도 아니고 거기다 친척도 아닌데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수 씨가 아빠라고 해도 믿겠네요. 유진 씨가 농담 아닌 농담을 건네고 미묘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성훈이가 급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친구 사이라도 말 조심해야지.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래.
아니, 나는 그냥 너무 신기해서 그렇지. 사실 다들 신기하다는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진 봐봐요. 누가 봐도 진수 씨랑 닮아 있잖아요. 아니지. 닮은 게 아니라 진수 씨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눈은 다현 씨를 좀 닮긴 했지만 나머지 얼굴형이랑 이목구비는 완전 진수 씨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수 씨랑 다현 씨 사이에서 나온 아이라고 해도 믿겠네요. 유진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순간 아내가 격분하여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어마어마한 건수를 잡기라도 한 것 마냥 유진 씨가 평온한 표정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다현 씨, 그냥 농담한 걸 가지고 뭘 발끈하고 그래요? 다현 씨가 발끈하니까 분위기가 완전 이상해졌잖아요? 난 그냥 농담한 거예요, 농담.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말을 함부로 하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최악이네요. 유진 씨는 지금 고상한 척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주 천박해 보이는 거 모르죠? 다현 씨야말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요? 유진 씨야말로 그동안 허구한 날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서 내가 하니까 기분 나쁜가 보죠? 근데 다현 씨가 그렇게 발끈하면 할수록 더욱 의심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발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평소 다현 씨답지 않게 발끈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그냥 높아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둘이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닌 건 맞겠죠? 여보, 그만하라고 했잖아. 성훈이가 유진 씨를 말렸지만 천박하다는 말까지 들은 유진 씨도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해 보였고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저번에 들어보니까 가족도 아닌데 서로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드나든다고 하던데 그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말 꺼내본 것 뿐이에요. 유진 씨, 말 조심하세요. 지금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이번에는 민정 씨까지 나서서 유진 씨를 몰아붙였는데요. 유진 씨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래가 가장 친한 사이가 적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남편이 절친 아내랑 바람 피우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여보, 그만하라니까. 얘들아, 우리 그만 가볼게. 유진 씨 입에서 계속해서 막말이 터져나오고 있었기에 성훈이가 유진 씨 팔을 잡아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성훈이 부부가 나가고 난 뒤에도 여전히 분위기가 살얼음 판이었기에 잠시 후 모임을 끝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아내가 억울하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여보, 설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라니? 아까 유진 씨가 마치 진수 씨랑 내가 불륜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거 당신도 들었잖아. 설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당신은 날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내가 당신이랑 진수를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까 유진 씨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잖아. 그 말 듣는데 어찌나 분했는지 모른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그런 생각하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렇지. 그리고 민정 언니도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민정 씨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진수 씨한테 한번 연락 좀 해봐. 알았어. 내가 한번 연락해볼게. 제가 밖으로 나가서 진수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고 잠시 후 진수와 마주했는데요.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야, 혹시 민정 씨는 괜찮은 거야? 아내가 왜? 아니, 아까 유진 씨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렇지. 아, 그거. 글쎄, 아내는 별로 상관 안 하는 것 같던데. 근데 너한테 이런 말 꺼내기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나도 어플 사진 보고 많이 놀라긴 했어. 그랬으니 아내도 놀라긴 했을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봐도 닮아도 너무 닮은 것 같더라.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우야, 근데 넌 나 의심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너랑 나랑 하루 이틀 안 사이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럼 됐어. 살다 보면 닮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니까.
그건 그렇고 성훈이네랑 그 난리가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성훈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내들끼리 이 난리가 났으니 당분간 모임은 하지 말아야겠어. 진수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내와 진수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친구와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일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가는 그동안 쌓아올린 행복이 전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그 일을 잊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오랜만에 사촌형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은우야, 잘 지내지? 넌 어떻게 된 게 형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어? 맨날 환자 본다고 바쁜데 선뜻 연락할 수가 있어야지. 요즘도 많이 바쁘지? 저번에 제사 때 큰데 갔더니 큰엄마가 형은 맨날 바쁘다면서 몸 상할까봐 걱정 많이 하시던데. 맨날 바쁘지 뭐. 그래도 건강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형이 웬일로 전화를 다 한 거야? 저기, 너 혹시 시간 나면 우리 병원 근처로 잠깐만 올래? 오늘? 꼭 오늘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고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아. 마침 오늘 별일 없으니까 회사 끝나고 병원으로 갈게. 그래,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은우야, 재수 씨한테 내가 연락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 알았어. 그럼 이따가 봐. 사촌형이 아내를 언급하긴 했지만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른 채 그냥 대답하고 말았는데요. 퇴근을 하고 형이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전화를 했더니 형이 밖으로 나왔고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까는 자세히 못 물어봤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저기 사실은 며칠 전에 재수 씨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재수 씨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 사실 나도 연락받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갑자기 상의할 게 있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는 거야. 아내가 병원으로 갑자기 찾아왔다고? 왔지. 와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물론 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야. 뭐라고 했는데 그래? 그 유전자 검사?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줄 수 있냐고 해서 내가 알아봐줬지. 뭐? 유전자 검사라니?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촌형을 바라봤는데요. 형도 많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그날 재수씨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던데 많이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이었거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몰래 하던지 해야지. 왜 굳이 형한테 찾아온 걸까?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불안해 보이긴 하더라고. 혹시 재수씨랑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딱히 문제가 있진 않았어. 근데 최근에 일이 좀 있긴 했어. 사촌형 말을 들으며 그날 그 어플에 둘째 사진을 넣었던 일이 생각이 났기에 제가 있었던 일을 사촌형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던 사촌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니네 둘째가 그 친구랑 많이 닮아 있다는 말인 거지? 오, 사실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많이 닮은 정도가 아니라 진수가 아빠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똑같이 생기긴 했더라고. 그 정도였어? 그날 친구 모임에서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거든. 그래서 아내가 형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네. 그래서 말인데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내가 아빠인데 어떻게 친구를 그대로 빼닮을 수가 있는 거야? 아내와 진수 사이를 의심하진 않았지만 궁금했던 건 맞았기에 말이 나온 김에 사촌형에게 물었는데요. 형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많이 닮았다면 가족일 확률이 높긴 하지. 가족이라면 진수가 아빠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야?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나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근데 재수 씨는 결백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닐까? 하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수 씨가 외도를 할 사람은 아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날 이후로 아내가 말수도 적어지고 그랬거든.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야. 근데 재수 씨가 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당분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도록 해. 난 그냥 걱정이 돼서 너한테 말한 것뿐이니까.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촌형 말에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내가 무슨 생각으로 사촌형에게 유전자 검사를 물어본 것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미소로 반겼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왠지 모르게 얼굴 한 구석이 어두워 보였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야, 별일 없어. 근데 요즘은 민정 씨랑 자주 안 만나는 것 같네? 혹시 다투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이후로 민정이 언니가 좀 쌀쌀맞아진 것 같아. 그때 이후라니? 저번에 친구 모임 때 말이야. 그때 이후로 언니도 충격을 받은 모양인지 나를 좀 피하는 것 같더라고. 설마 민정 씨가 당신이랑 진수를 의심하고 있단 말이야? 제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순간 아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힘겹게 입을 뗐어요. 여보, 난 진짜 억울해. 근데 민정이 언니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날 당신도 봤잖아. 우리 둘째랑 진수 씨가 진짜 똑같이 닮긴 했잖아. 그건 그냥 휴대폰 어플일 뿐이잖아. 그리고 그날 민호가 말했듯이 한국 사람들이 생긴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맹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혹시 민정 씨랑 불편하면 내가 만나서 얘기해 볼까? 아니야. 그러면 괜히 오해만 더 생길 것 같으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당신은 진짜로 나 의심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당신을 왜 의심하겠어. 진짜 아니라니까. 사실은 민정이 언니는 진수 씨랑 말다툼까지 한 모양이더라고. 진수 씨가 당신한테 그런 말은 없었지. 그렇지. 나한테 그런 말은 없었지. 근데 둘이 다퉜다고 민정 씨가 말한 거야? 아니, 저번에 민정이 언니가 내 전화를 하도 안 받길래 혹시 몰라서 민정 언니네 집에 가던 중에 진수 씨를 만났거든? 근데 진수 씨 표정이 안 좋아서 살짝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말을 피하길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진수 씨가 우리도 다퉜냐고 묻더라고. 그러면서 민정이 언니가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니 당분간은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혹시 당신이랑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고 말이야. 아내가 힘겹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간 제 머릿속도 어지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칠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오는 거지? 별일 없으니까 이제 슬슬 준비하고 퇴근하려고. 근데 무슨 일 있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 다 같이라니? 누구랑 먹는단 얘기야? 누구긴 누구겠어. 민정이 언니네랑 같이 먹는 거지. 그럼 이제 오해가 풀린 거야? 그동안 아내의 얼굴은 가련할 정도로 우울하고 지쳐 보였기에 저 또한 내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은 아내가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완전 과하게 저녁 준비하고 있으니까 늦지나 말고 오세요. 알았어. 그럼 이따가 봐. 다른 때와는 다르게 아내 목소리가 밝아 보였기에 저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퇴근을 서둘렀고 잠시 후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진수와 민정 씨도 먼저 와 있었지만 두 사람 다 아직은 어색한 표정으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집에 애들이 없어서 제가 물었어요. 애들은 어디 간 거야? 엄마한테 잠깐 맡겼어. 우리도 부모님께 맡기고 왔는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저기 사실은 오늘 중대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다들 기대하세요. 중대 발표라니? 저뿐만 아니라 진수와 민정 씨도 아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아내가 우리 앞에 종이 한 장을 꺼내놓으며 말을 했습니다.
다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미리 말하는 건데 혹시나 조작을 의심할까 싶어서 의사일진 우리 남편 사촌 형님이 알려준 곳에 의뢰한 거니까 이 서류는 한치의 거짓이 없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고요. 아내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서류를 집어들었더니 유전자 검사를 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서를 확인하던 민정 씨가 놀라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은우 씨랑 자기네 둘째 유전자 검사를 했단 말이야? 한 명이 아니고 둘 다 했어요. 둘 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들 둘 다 우리 남편 친자로 나왔어요. 그렇네. 진짜로 친자로 나왔네. 서류를 보던 민정 씨 얼굴이 환하게 변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소가리를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유전자 검사를 왜 한 거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이상하잖아. 그래서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지. 언니, 봤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상한 상상하지 않기 해요. 정말 미안해. 사실 나도 둘 사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 유진 씨가 하던 말이 자꾸 떠올라서 조금 힘들었어. 언니, 난 세상에서 우리 남편만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언니 남편은 제 이상형도 아니에요. 아내가 장난스레 웃자 다들 따라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오해가 풀렸고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오해가 풀린 뒤 민정 씨 표정이 가장 밝아져 있었는데요. 민정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랑 이 집 둘째가 컸을 때 모습이 진짜 많이 닮긴 했잖아. 진짜로 이상했다니까?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진짜 태교 영향을 받은 걸까요? 에이, 태교랑은 아무 상관도 없지. 근데 오해할 만큼 닮긴 했잖아요. 그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해를 풀었는데요. 며칠 뒤 사촌형을 다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형, 유전자 검사 결과 둘 다 내 아들이 맞긴 하거든? 근데 그렇게 닮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건 그냥 휴대폰 어플인데 재미삼아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아무리 그래도 너무 닮았더라니까. 가족끼리는 닮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런 경우는 가족이 아니니까 그냥 우연이나 오류?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그렇겠지? 그동안 괜히 오해를 했네. 사촌형과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촌형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사촌형이 말했던 가족끼리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면서 문득 진수와 제가 희귀 혈액형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진수에게 전화를 했고 만나서 물었어요. 진수야, 이상하게 뭔가 걸리는 게 있는데 말이야. 너랑 내 혈액형이 특이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기하다고 했고 말이야. 그렇지. RH-형은 희귀 혈액형이니까. 네 말처럼 그런 혈액형이 많지 않다는데 우린 진짜 특이하지 않냐?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너랑 나랑 목소리도 비슷하다는 말 많이 했었잖아. 사춘기 때는 다들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난 뭔가 계속 석연치가 않거든. 석연치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중학교 때 너 처음 봤을 때 말이야.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친근했던 건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보니 희귀 혈액형인 것도 똑같았잖아.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뭔데? 그래서 말인데 너네 부모님한테 혹시 뭐 들은 얘기 없었어? 부모님께 들은 얘기라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입양이 됐다는 말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냐는 거지. 뭐? 입양? 입양은 무슨 입양이야.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도 RH-형이라니까. 근데 그 혈액형이 희귀 혈액형이잖아. 그러니 내가 입양됐을 리가 없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챙기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야.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는 내가 갑자기 아프면 바로 수혈을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지금껏 술도 거의 안 드시고 건강식으로만 드시고 있잖아.
근데 중학교 때 너도 RH-라는 말에 엄마가 조금 안심하는 눈치셨고 말이야. 진수가 어머니 혈액형을 말하던 순간 뭔가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에 제가 넋을 놓고 있었는데요. 진수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우야, 너 괜찮은 거야? 저기 그게 말이야.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이상한 게 있다니. 나도 우리 엄마랑 혈액형이 같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항상 한 말이 있거든? 무슨 말을 하셨는데? 희귀 혈액형이라 수혈받기 쉽지 않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너랑 혈액형이 같다고 했을 때 엄청 좋아하시면서 너네 엄마랑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그랬잖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방금 네 얘기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거기다 언젠가 내가 사고가 나서 급히 수혈을 받아야 했는데 너네 엄마가 수혈해준 거 기억나지? 그때 엄마가 수혈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엄청 많이 우셨거든. 근데 우리 엄마도 나랑 분명히 혈액형이 같다고 했는데 왜 직접 안 하시고 너네 엄마한테 연락을 하신 걸까? 그거야 너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진수가 위로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사고로 정신이 없었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때쯤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진수와 대화를 하는 동안 제가 입양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진수네 부모님이 혹시 내 친부모님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그랬기에 진수네 어머니가 제게 수혈을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엉뚱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고 있었기에 사촌형에게 전화를 해서 혈액형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제가 희귀 혈액형인 것을 몰랐던 듯 약간 놀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고민만 하다가 며칠 뒤 본가에 가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혈액형이 뭐예요? 엄마는 A형이지. 갑작스런 질문에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다가는 문득 무엇인가가 떠오른 듯 놀라서 말을 바꿨습니다. 아, 아빠가 A형이고 엄마는 너랑 혈액형이 같잖아. 엄마, 나는 사실을 알고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서 나만 혈액형이 다르잖아요. 엄마도 RH-형이 아니잖아요. 혹시 제가 입양됐던 거예요? 제가 엄마를 뚫어져라 바라보자 엄마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우야, 그동안 엄마 아빠는 널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엄마가 슬픈 표정으로 바라봤기에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동안 가족들이 잘해줘서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걸요. 다만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좀 생겨서 물어본 것뿐이에요. 이상한 일이라니? 엄마가 놀라서 물었기에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혹시 입양할 때 제가 쌍둥이였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수가 남 같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네 말은 진수가 쌍둥이 형제 같다는 말인 거니? 네. 그럼 진수네 부모님이 생물학적인 부모님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글쎄다. 널 입양할 당시에 보육원에서 쌍둥이였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네 쌍둥이 형은 벌써 누군가가 입양을 해갔다고 했거든. 그럼 제가 동생이라는 말이네요. 보육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구나. 처음에는 우리도 입양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인연이라는 게 있긴 있는 모양으로 내가 봉사활동을 다니던 보육원에서 너를 처음 만났거든. 근데 네가 유난히도 나를 따랐어.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활짝 웃는 네 얼굴이 계속 떠오르잖아. 거기다 쌍둥이 형은 벌써 입양이 됐다고 하는데 너만 거기에 있는 것도 영 걸렸고 말이야. 근데 진수는 진수 엄마랑 혈액형이 같아서 입양된 건 아닐 거야.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린 너한테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것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 알았지? 당연하죠.
지금껏 입양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마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잖아요. 맞아. 넌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막내 아들이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키워주신 두 분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진수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진수 또한 입양이 됐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진수가 많이 아프다 보니 진수네 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데 마침 진수네 어머니와 같은 혈액형을 가진 진수를 보며 마음이 아팠던 진수네 부모님이 입양을 결심했다네요. 진수가 조용히 지나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사업이 지금처럼 잘 되지 않았었다나 봐.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입양을 했다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 입양 당시 내가 많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나 봐. 나중에 사업도 괜찮아지고 내 건강도 좋아진 뒤 다시 보육원에 찾아갔지만 이미 동생은 입양이 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쌍둥이 동생을 데려올 수 없었고 말이야. 그럼 내가 쌍둥이 동생인 걸까?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우린 서로 낯설지가 않았잖아. 그럼 우리도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해. 진수의 말에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역시나 검사 결과에서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진수와 저는 쌍둥이 형제였던 것이죠.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같이 보육원에 들어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의혹이 풀리게 되었는데요. 진수, 그러니까 쌍둥이 형네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사실을 말해줬더니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둘이 쌍둥이 형제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 형제였어. 우리도 진짜 많이 놀랐잖아. 근데 내내 뭔가 이상하긴 했어. 그럼 괜히 나만 이상한 오해를 받았던 거잖아. 그러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하다. 우리가 쌍둥이인 줄도 모르고 절친으로 지냈던 거잖아. 난 그것보다도 양가 부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나도 당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잖아. 오히려 막내라고 얼마나 예뻐하셨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대단하신데 형네 부모님도 대단하신 거지. 형네 아버지는 형한테 사업까지 물려주시려고 하신 거잖아. 제가 진수 형을 바라봤는데요. 사실 진수 형네 형님들은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레 진수 형네 아버지가 막내인 진수 형에게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비록 친부모 복은 없었을지언정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도 바뀐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가족들도 진수가 제 쌍둥이 형이라는 것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다들 신기하다는 말만을 할 뿐 예전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며칠 전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요. 큰형과 작은형 부부가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이거 넣어뒀다가 써. 이건 형이랑 형수님이 엄마 쓰라고 준 거잖아요. 형들이 돈을 많이 줬지 뭐니. 그러니까 넣어뒀다가 비상금으로 써. 조금 있으면 네 처 생일이니까 챙겨뒀다가 좋은 선물 하나 해주면 되지. 엄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자꾸 이러실 거예요? 예,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엄마 아빠한테는 그저 철부지일 뿐이야. 네가 50살이 돼도 똑같을걸.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네 처 생일날 멋진 선물 하나 해줘. 엄마는 맨날 애취급만 하고 그래요. 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 제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쳤는데요. 그 와중에도 엄마가 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잠시 후 돌아가려고 짐을 챙겼더니 엄마가 또다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차 사고 안 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았어요. 항상 조심할게요. 어머님, 제가 항상 잘 감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난 우리 막내 며느리만 믿고 있으마. 무슨 일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빨리 연락하고. 암튼 우리 엄마 잔소리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집을 나서기 전 제가 부모님을 꼭 안아드렸더니 부모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만약 그때 그 어플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토록 우리가 쌍둥이란 사실을 모르고 지내지 않았을까? 그럼 내가 입양된 사실도 몰랐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지금껏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평생토록 효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요.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